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이고 간략본 영상을 찍고 나니 너무 설명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해설본으로 하나 더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녹화를 해보았는데요. 자, 이 차에 관해서 글자만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호식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이 상당히 오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해설본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녹화하였다라는 말씀드리고 천천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조사하고 아는 만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이 글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차라는 뜻입니다. 대신 도금이 두 개예요. 차, 다가 있고 이게 먼저 와 있습니다. 차자가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우리는 보통 차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차 다자가 더 도금의 우선순위를 앞쪽으로 더 차지하고 있죠. 이 글자는 간단합니다. 풀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 여자가 변형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나 여자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나 여자가 변형됐다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다만 이 특급 한자 중에는 이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나 여자를 한번 실제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자의 원형이냐? 맞습니다만 지금 이 글자를 찾아보시면 이거는 쓴바귀 도로 되어 있습니다. 쓴바귀란 뜻이죠. 그러면 차자와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이 글자는 쓴 풀이란 뜻이죠. 이 글자도 차도 쓰고 떨고 하는 맛이 있는 그런 잎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통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차자에 동자 혹은 이체자를 보시면 이 특급에 배정되는 쓴바귀 도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나라의 그 학자죠. 인 고현무의 일지록에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茶字自中唐时变作茶. 차라는 글자는 그렇죠? 중당 시기, 당나라가 4개 시기로 나뉘죠. 초당, 중당, 초당, 성당, 중당, 만당. 그 중에 중당 시기부터 이 차라는 글자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는 쓴바귀 도자를 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글자를 쓰다가 당나라 중기쯤에 와서 이 차라는 글자가 생겨서 이 글자를 쓰고 이 글자는 쓴바귀라는 뜻으로 쓰고 좀 쇠퇴하겠죠. 그래서 이 글자를 주로 쓰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차를 나타내는 글자는 이것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쓴바귀 도자 말고도 어떤 글자냐면 바로 풀초에 이름 명자를 쓴 차싹 명자입니다. 차싹. 보통 차는 그냥 이파리를 이렇게 따서 말려서 이렇게 덕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어린 잎만 따가지고 새로 자라난 잎만 따서 그걸 가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차싹 명자라는 글자, 우리나라에는 준특급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도 차를 뜻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육우가 쓴 다경에 보시면 이것도 차경이라고 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찍 취한 것을 차라고 부르고 늦게 취한 것을 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일찍 딴 차는 여러 가지 또 차의 종류가 있죠. 차라고 얘기하고 늦게 딴 차는 명이라고 부른다. 이런 표현도 있을 정도로 차에 관해서는 또 한자가 표현이 꽤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건 전설이지만 사망 오제 중 한 명인 신농 씨가 이 사람이 이제 의약을 담당했어요. 의술과 어떤 약품, 약초를 담당했는데 전설이죠. 100가지 되는 초목을 직접 입으로 씹어서 실험을 하다가 72종의
독에 중독되어서 어느 날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곳이 하필 차나무 아래였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떨어진 잎을 씹어보았더니 상당히 상쾌하고 달여서 또 마셔보기도 했죠. 그러니까 72가지 독이 모두 다 해소되었다. 뭐 이런 믿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전설도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 차에 대한 어떤 애정은 각별한 걸 알 수 있죠.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한중일 삼국 중에는 가장 차에 대한 애정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할까요? 아주 많이 즐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요. 자, 그래서 동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나무 목자를 붙여도 된다는 거죠. 나무 목자에 차차 차다자를 붙여도 되고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아래를 삐치는 경우가 있고요. 안 삐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랑 일본은 이를 삐치지 않습니다. 타이완도 안 삐치는 것 같긴 한데 중국은 반드시 차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삐쳐서 보통 표기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자를 쓰기 연습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차에 대한 설명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싹 명자도 동자는 아니지만 차를 뜻하는 것이고 가끔씩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라는 것 이렇게 생겼습니다. 찻잎이고요. 보통은 소엽종이 있고 대엽종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면 차나무는 모두 다 같은 종을 사용합니다. 차고요. 오히려 쓴바귀는 약간 국화처럼 생겼죠. 쓴바귀. 쓴바귀 도자는 여기에 해당하는데 지금은 이 차자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죠. 중당 전까지는 이 글자가 쓰이다가 중당 이후부터는 이 글자를 거의 쓰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자라는 글자를 어디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느냐면 차싹 명자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그 찻잎을 파는 체인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맨 처음 본 것이 티엔푸 밍차라고 해서 천복 명차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티엔푸는 잘 안 보이고 티엔런 밍차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새싹, 찻싹 명자가 보입니다. 중국에 혹시 가실 일 있으시면 이 글자도 한번 보시면 제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두 회사를 찾아보니까 타이완 사람이 만든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여행 혹은 타이완, 일본에 가셔도 여기 이 체인점의 간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이 차자라는 이 글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구분을 지어서 차라는 발음 도금도 쓰고 다라는 도금도 아주 많이 쓰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언어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고 이에 비해서 중국과 일본은 거의 한 개의 도금만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차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영어 T로 변화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차자라는 것은 중국의 지금 얘기하는 차 혹은 인도나 튀르키예의 차이, 포르투갈어의 샤 등에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T와 이 차자, 차다자, 다자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도금은 다에 가까우니까 얘는 어원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모르시는 분이 있었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차를 T라고 얘기하는데 T와 차의 어원이 같다니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차라고 얘기합니다. 타이완, 홍콩, 마카오는 발음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타이완은 똑같습니다. 홍콩, 마카오는 그래도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중국에서는 확실히 여기를 삐쳐서 쓰고 있죠. 번체자에서는 이거를 구분해서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삐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쓰느냐? 일본은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차, 으차라고 얘기하고요. 가끔씩 사라는 발음도 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정말 아주 몇 개의 일부 단어에서는 나라는 표현도 씁니다. 하지만 사와 나는 정말로 자주 쓰이지 않고 있고 거의 오차 할 때 차만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나, 차라는 말을 둘 다 쓰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 차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T의 어원이기도 한데 중국의 차 산지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복건성이고 이따가 지도로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사천성과 운남성 쪽입니다. 특히 그렇죠? 이렇게 나뉘는데 복건성에서는 차를 다라고 발음을 안 했고 day 이렇게 얘기했는데 day, 때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상인들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죠. 해상 교역로를 통해서 유럽에 전파. 물론 일단은 본인들의 나라인 네덜란드로 가져갔겠죠. 그다음에 중간에 포르투갈이라든가 이쪽에도 전달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고 또 하나는 사천 운남성에는 그냥 차라고 발음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육로로 우리 차마고도라고 얘기하죠. 육로로 해서 인도, 그러니까 힌디어의 차이, 튀르키어의 차이, 포르투갈어의 샤까지 해서 이 차라는 발음이 육로로는 차로 이렇게 전파가 되고 항로, 해로로는 때, 티라는 표현으로 전파가 됐다. 독일어도 태, 프랑스어도 태, 스페인어도 태, 이탈리아도 태라는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둘 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중국의 차 산지가 두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나가 이쪽 복건성 쪽에 이게 발음이 때 정도로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운남성과 사천성 이쪽에 차라는 발음입니다. 이것은 육로로, 이거는 해로로 전파가 됐고 각각 T의 때는 어원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The Dutch East India Company라고 되어 있고 VOC라는 마크가 상당히 유명한데 그렇죠? Verenigd Oost-Indische Compagnie 뭐 이렇게 대충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VOC라고 얘기했는데 동인도 회사랑 뭐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자, 동인도 회사에서 네덜란드가 어디에서 차를 가져왔는가? 이쪽 차이나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중에 T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를 암스테르담까지 운반을 했는데 물론 해로가 이렇게 뭐 인도 지나고 인도네시아 지나서 아프리카 지나서 이렇게 돌아온 모양이에요. 예전에는 뭐 이 네덜란드가 이 청어 자비를 많이 하면서 항해술과 또 배를 만드는 조선이 발달을 했다고 되어 있죠. 나중에는 영국보다 조금 더 빨리 이 식민지나 아니면 무역을 할 수 있는 이 동인도 회사를 맨 처음에 만듭니다. 어쨌든 그럴 때 중국의 이쪽 내륙 지방보다는 그렇죠? 항구가 가까이 있는 복건성 쪽, 지금의 하문, 타이완 이쪽이 복건성 쪽입니다. 타이완에서 가깝죠. 이쪽 산지에서 물건을 싣고 암스테르담까지 왔을 테니까 여기에서 발음을 때라고 발음 혹은 day라고 발음했기 때문에 이 day가 유럽까지 전파돼서 지금의 t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이 동인도 회사라는 거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복건 지역에서 때, 티 됐고 우리 도금어는 나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인도 회사라는 것, 중국의 티가 서양에 처음 전달되는 시기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1600년에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1600년부터 거의 1800년대 가까이 계속 해로를 통해서 이 육로는 잘못된 거예요. 아니고 해로를 통해서 아프리카 지나서 이렇게 들어왔다. 대신 복건성에 이 T나 D의 어원인 때에서 차가 되었다. 라는 설명이 가장 유력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마카오를 통해서 이 찻잎을 수입한 포르투갈, 예전에는 영국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교양 있고 잘 사는 나라였던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 T가 아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발음을 그대로 가져왔었는데 마침 이게 포르투갈어로 샤라고 해요. 그래서 T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차나 샤의 영향을 받았다.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포르투갈만 차의 명칭이 T가 T 쪽이 아니라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어쨌든 해로를 통해서는 이렇게 전달이 되었고요. 그다음 고가인 탓에 일부 귀족들만 맛볼 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영국의 차 문화는 포르투갈 왕비로부터 전해졌다고는 되지만 원산지는 중국의 복건성이었죠.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차든 홍차든 다 발효의 정도에 따라서 가공 방법에 따라서 나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도 아니고 실론으로 불렀던 스리랑카도 아닌 것이죠. 원래는 중국에서 녹차든 홍차든 가장 먼저 재배하고 가공한 그런 나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인도 회사 두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선수를 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VOC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마크가 1600년부터 1799년 거의 200년 동안 활약을 했네요. 하나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인데 이쪽이 조금 네덜란드도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매우 악질적인 방법을 썼죠. 아편이라는 것을 팔고 차를 중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은이 주가 되지만 그렇게 비열한 수법으로 중국을 그 무역을 했죠. 삼각무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둘 다 동인도 회사이고 동인도라는 말은 인도의 동쪽이라는 표현이고 미국 같은 나라는 서인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동인도 회사 상당한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네덜란드는 차를 유럽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서 T로 시작하는 어원이 전파가 됐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아시아 진출을 목표로 1602년에 세운 무역회사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조금 더 빨랐다고 해요. 거의 비슷하긴 했지만 영국보다는 조금 빨랐다. 자, 최초의 주식회사였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좀 재밌는 거는 전 세계 GDP 중 중국의 비중이 1700년대에도 그렇고 1820년대에 가장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때가 전 세계 GDP 중에 그렇죠? 생산 어떤 비용 중에는 생산량 중에는 33% 거의 딱 3분의 1이네요. 중국에서 모든 것을 많이 생산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와 중국, 영국 등 서강, 서구 열강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졌겠죠. 인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GDP 중국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죠. 1820년대는 세계 1위의 정제 대국이었다. 청나라가 그때는 청나라였죠. 미국과 일본, 그다음에 영국만 비교해봐도 상당한 차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1800년경 청나라의 인구는 약 4억 명이었다는 기록이 있네요. 조금 너무 많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인구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때는 청나라에 무역을 하고 싶어하는 곳이 많았겠죠. 물론 불평등 무역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만.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역시 차를 수입을 하기 시작했죠. 영국에서 차의 어떤 그 고상한 문화가 전파되면서 중국의 녹차보다는 아마 홍차 쪽을 더 선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차 도자기 비단을 가져오고 영국에서는 아편을 수출하고 인도를 통해서 그래서 은을 가져왔다. 그래서 많은 전쟁에 의한 많은 빚 부채를 또 다 탕감할 수 있었다.
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차는 이런 방식으로 네덜란드, 유럽, 영국까지 전파가 됩니다. 이러면 삼각무역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만평도 나오는데 이 아편을 구매하라. 우리는 스테이크를 소화시킬 차가 필요하다. 그렇죠. 영국의 어떤 비열한 무역 방식을 풍자하는 만화입니다. 너희는 아편으로 인해 고통받길 바란다. 아편, 영어로는 오피움이라고 얘기하죠. 아편 전쟁도 이런 영국의 이런 삼각 무역, 불평등 무역, 그다음에 좀 비열한 방식의 무역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러면 차가 해상 경로로는 T, 때 이렇게 전파가 되었는데 그러면 차라는 발음은 어디로 전파가 되었느냐? 바로 이 차마고도를 통해서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튀르키어의 차이, 힌디어의 차이, 포르투갈어의 샤 모두 다 차라는 발음이 전파된 결과죠. 차마고도는 대충 보면 이 아니란 것도 있지만 이 정두 그 사천성의 성회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라사니까 티벳까지 연결이 됐고요. 또 하나 산지가 이 사천성 말고 운남성도 있었죠. 쿤밍부터 해서 여기 보면 보이차의 고향인 푸얼도 있습니다. 푸얼. 라오스 국경 쪽인데 운남성에는 또 양질의 차가 재배가 되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네덜란드를 통해서 해로로 전파되지 않고 육로를 통해 그렇죠? 차와 말을 바꾸는 뭐 노새 같은 걸 하고 했겠죠. 말도 같이 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험한 곳을 넘어가서 이 티벳까지 전달이 됐고 티벳부터는 알아서 유럽까지 전파가 됐겠죠. 여기부터는. 근데 거기는 차마고도로 얘기 안 하고 여기 티벳 정도까지 운남, 사천 이 세 개를 잇는 곳을 차마고도라고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BS 다큐멘터리 중에 상당히 유명한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이쪽 지방의 발음인 차가 그대로 약간 변형은 됐지만 전파가 된 재미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대충 어느 지역이냐? 이 정두가 있고 푸얼고 있고 쿤민까지는 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딸리 이 대리라는 건 대리석의 어원이 되는 그 지역이죠. 그다음에 콜코타, 나카, 뭐 라사 해서 이 벵갈만까지 전달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발음까지 전달이 됐죠. 실제로 보시면 쿤밍, 야안, 라사, 야동까지 이렇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천성, 운남성, 티벳에 걸쳐 있는 이 차마고도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성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사천성, 여기가 운남성, 여기가 티벳, 그렇죠? 민족 자치구입니다. 인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미엔디엔이 미얀마, 그 다음에 라오스, 베트남까지 이렇게 전달이 됐다. 물론 터키는 이리로 더 가야 되지만요. 그래서 차라는 것이 전파가 되었다. 우리는 뭐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수시로 전파가 되었겠죠. 발음도 2개나 전파가 되었고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차는 차, 그다음에 우리나라 차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네요. 설명이 좀 길었는데 차다, 차자를 활용한 단어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 6가지 또 가져와 보았습니다. 먼저 보실까요? 첫 번째는 차반사가 아니라 다반사입니다. 그렇죠?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이라는 뜻으로 보통 있는 예사로운 일을 이루는 말이다. 예사라는 말도 뭐 법식 레자에다가 일사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일상 다반사라고도 얘기하죠. 일상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는 일처럼 뭐 매일 있는 흔한 일이다. 차반사 아니고 다반사라고 얘기하죠. 왜 다를 앞에 썼는지 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요. 이건 좀 재밌는데 다비식이라고 되어 있죠. 일본에서도 이 다비식 불교 용어죠. 를 다라고 얘기하는데
불에 태운다는 뜻으로 시체를 화장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육신을 원래 이루어진 곳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가 있다. 산스크리트어 버머 자피타를 음역한 말이다. 뭐 자피타를 은역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자, 어쨌든 답이라고 할 때 이거를 다라고 읽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 다음에 다방이란 말도 있죠. 다방. 네. 다방이란 말. 차를 마시는 건데 다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데 차반사라고 하는 거 다반사라고 하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라는 것을 조금 더 우선순위로 두는 것 같습니다. 자, 궁중에서 약을 지어서 바치던 부서다. 뒤에 약방으로 고쳤다. 네, 차방, 다방. 네. 참고로 이 다비 같은 경우는 일본어도 다비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어에서는 또 투피라고 얘기합니다. 투라고 발음을 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투라는 발음은 또 쓴바기 도자랑 같은 발음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도 차과라고 안 하죠. 차와 과자를 이르는 말인데 발음은 다과예요. 그렇죠? 다담, 차담이란 말이 있는데 담자가 입으로 씹다 할 때 씹을 담자입니다. 유효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것도 볼까요? 홍차라고 읽겠습니까? 홍다라고 읽겠습니까? 의외로 국어사전에는 홍다로 읽습니다. 홍다, 차의 하나, 차나무의 어린 잎을 발효시켜서 녹색을 빼내고 말린 것이다. 결국은 녹차든 우롱차든 아니면 보이차든 홍차든 다 같은 원료로 만드는 겁니다. 자, 가공 방법이 다른 거죠. 끓는 물에 넣으면 맑은 홍색을 띠고 향기가 난다. 그래서 우리는 홍차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 일본, 스리랑카 등지에 생산된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홍차를 뭐라고 부릅니까? 블랙티라고 하죠. 분명히 홍차의 색깔은 붉은데 왜 블랙티라고 불렀을까요? 발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발효를 많이 하면 찻잎이 검게 됩니다. 발효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찻잎을 보고 블랙이라고 얘기를 했고 보통 우리 중국 그다음에 일본 이런 데서는 우려 나온 찻물의 색깔을 보고 레드티라고 얘기한 거죠. 홍차. 그래서 서양에서 블랙티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홍다가 맞다고 말씀드렸죠. 국어사전에 홍차를 찾아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홍은 한자로 써져 있고 차는 한글로 써져 있습니다. 이 차를 라고 부를 때는 우리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무도 홍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차례 있죠. 조상 그 차례를 지내다. 이것도 이제 나오는데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차는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고 예도 레자만 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로 음력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 명절날, 조상 생일들의 낮에 지내는 제사다. 며칠 전에 오늘의 한자어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차례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차자를 쓰면 이거는 차례라고 읽으면 안 되고 표준 국어 대사전 기준입니다. 반드시 다례라고 읽어야 된다. 라는 뉘앙스로 사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단어를 보셨는데 상당히 헷갈릴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다 다로 읽습니다. 한자로 쓰여지는 거는 다반사, 다비, 다방, 다과, 홍다, 다례 이렇게 써야 되는데 홍차, 차례는 쓰려면 한글로 써야 된다라고 국어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외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더 많이 알아볼 수 있다면 저도 좀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거의 30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차, 다, 차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와 관련된 부분도 전반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일부분이지만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해에 필요한 어떤 부분 정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또 간략본이 필요하신 분은 30분에 10분의 1인 3분 정도로 짧게 요약한 간략본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